깊고 어두운 난, 모든 것이 고요하고 차가워질 때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도는 영혼들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속삭임을 들을 용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비롭고 오싹한 귀신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전설부터 실제로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사건들까지 빛이 닿지 않는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생과 사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한국의 어둠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한국 저고 점점 똑같은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이 낫다. 이러다가 지옥자 노숙이라도 해야 되다. 그렇게 해내던 곳이요. 네 번째 찾아도 소에서 담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드라보를 외치며 처음머치를 날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시세보다도 싼 값에 당황해하며 일단 룸지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예상외의 영가에 놀란 우리는 말 닫히기 전에 후다닥 입실한 후 씻는 둥 마는 둥하며 지적이다 신이 우릴 거리지 않았다 하며 잽싸게 볼일을 마쳤고 그때까진 참 좋았다. 노숙을 할 상황인데도 잠을 구했다는 법과 정말 좋은 곳인데도 헐값에 들어왔다는 법. 두 가지만으로도 우린 정말 굉장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간단히 씻은 후 내일을 위해 간혹 큰 잠을 들었을 무렵 여친이 뒤척이는 걸 느끼면서 나도 깼다. 화장실을 가려는가 보다 하고 다시 잔에 들려고 하는데 잠꼬대 비스무리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욕실문이 안 열려. 나 역시 비몽사몽 잠결인지라 돈이 좀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일어나서 욕실문으로 갔다. 그리곤 붐꼬리를 잡고 살짝 잠겨보았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그 짧은 순간에 잠이 훅 깨버릴 정도로. 글로써 어떻게 그 당시의 느낌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보는 손잡이를 잔뜩 돌리고 내 쪽으로 잠겨야 열리는 분인데 그냥 손잡이는 돌아갔다. 그치만 잠겨지지를 않았다. 납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서 매달린 상태로 잠기고 있는 것처럼. 살짝 잠겨지긴 했으나 그건 느낌뿐이고 묵직한 체중이 느껴지면서 등은 열리지 않았다. 그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그 순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발끝부터 얼굴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치만 나보다 수백만 배는 더 겁이 많은 녀석이 옆에 있는 상황이야. 혹시라도 내가 그때의 신경을 입 밖으로 내버리면 개프로 얘는 기절하거나 뛰쳐나가거나 둘 중 하나임이 분명했기에 표정을 읽기에 너무 지가 어둡다는 거 하나에 안도하고 다시 한번 붕꼬리를 잡고 침을 뚫고 섞이며 마음속 꼭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실컷 당겼다. 뭐 누군가가 붕꼬리에 매달려서 튀어나오겠지 하며 보이다. 그러나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 보는 내가 준 실만큼 순식간에 활짝 열리고 욕실은 깨끗했다. 오히려 옆에선 그냥 열면 빛이 왜 못 봐요? 하는 표정이고 이미 급한 상태인지 문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가는 애를 붙잡고 내가 먼저 들어갔다.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했으니까. 하지만 슬쩍 둘러봐도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도대체 말하자면 딱 하나 있었다. 세면대에 방금 전까지 털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주위에 물방울의 흔적과 더불어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몇 분 전까지 누군가가 머리를 감은 것처럼 말이다.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한 터라 숙박업소를 주기적으로 자주 다녔었고 예전부터 항상 입실 후엔 침대 시트를 확인하고 단후 욕실과 화장실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었다. 그날 욕실 분명 오자마자 욕실 확인했다. 간단한 세수와 양치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세면대에서 있었고 이후에 내가 잠들었고 아무도 욕실을 쓴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불과 1분 전쯤 화장실 문 손잡이 너머로 느껴졌던 그 일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라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되게 찜찜한 상태. 자질한 볼일을 다 보고 나온 녀석은 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잠들어 버렸고
나 역시 내일을 일정이 있으니 계속 그 일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생각을 접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 내가 이렇게 글을 써 남길 리가 없겠지. 날이 밝고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고 안 일어나는 녀석을 장강제로 깨우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 후 아직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곳을 보고 향하였다. 남자인지라 항상 퇴실 준비는 내가 빨랐다.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길어서 말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에 암튼 먼저 잽싸게 씻고 나와서 대충 찍어 바르고 주워 입고 퇴실 준비 완료한 상태. 여친은 화장대 앞에서 쿠션의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난 뒤에서 녀석의 머리를 날려주고 있었다. 오늘 날씨 되게 더울 것 같은데 계획 좀 줄이고 저녁 때 놀까? 안 돼. 1분이 1시간 같아. 여기 왕복 10시간인. 암튼 계획 변경은 없고 양복 옷탕 7. 뭐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녀석은 겸장에 열심이고 남 부시하게 수친 않던 녀석의 머리를 날려주다가 갑자기 드라이기가 가열돼서 전원이 차단되길래 번뜩 고개를 들었다가 호텔 화장대에 거울을 다시 굽고왔다. 거울 정면에 큰 사이즈의 침대가 보였다. 아니, 보여야 했다. 거울을 비춰진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 스니터 커버 마취는 말도 안 되는 곳이었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까만 단발머리에 짙은 회색의 토틀을 그리던 여자가 거울을 정면에 가득 채워진 채 날 지그시 응시하고 있었다. 놀래도 적당히 놀려야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온몸이 바디가 된다는 걸 그대들은 알런지 모르겠다. 그 여자의 시선과 마주친 채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정직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게 일이었다. 여자의 얼굴은 도저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찢어져서 떠돌거리는 입과 코를 형태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고 그렇다. 그 눈. 뻥 뚫려서 아무것도 정지하지 않는 그 눈은 도대체 왜 그렇게 소름 돋았던 건지. 믿지도 않은 눈동자가 분명히 날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사랑의 힘이란 정말 위대한 것 같다.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돌발 행동을 취하면 경장점인 이 녀석은 그대로 기절해버릴 거란 생각이 드는 순간 난 미동도 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갑자기 드라이기를 멈추고 대화가 끊기자 손거울만 보면서 녀석이 한마디 한다. 뭐야, 왜 대답이 없어? 젓갈비 저녁에 먹어? 아님 점심에 먹고 저녁 술 한잔해? 응? 응?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실눈을 살짝 조심스를 떴다. 씨발. 그 여자는 그대로 있었다. 보통 귀신은 보고 나서 톡하고 자식오면 선하시는 게 기본 룰이 아니고 참으로 뇌도 없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링하면서 드라이기가 작동됐다. 난 고개를 팍 숙이고 녀석의 머리를 가무리에 전 후 잽싸게 진을 구려 그 저주받을 묘태를 넣었다. 유난히도 이상했던 내 행동에 왜 그래? 사나쇼? 답답하게 뭐 하는 거야? 말을 해봤지 뭐. 하며 꼬치꼬치 걸어보는 녀석에게 겨우겨우 둘러대고 달래주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늦여름을 즐기고 서울로 올라왔다. 솔직히 아무리 내가 헛것을 자주 보고 밤이 새다 해도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사라지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 무서울 리가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라 그런지 생각 외로 더 의식적으로 잊었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다.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다. 그 후 중간을 갈 정도로 지옥에서 지워진 무렵 그 일 이후 반년쯤 지난 추운 겨울이었다.
다음 카페 중에 쑥밥 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괜찮은데? 하고 자주 가는 지역대의 업체들을 찾아보고 있던 저희. 무실고 클릭했던 제 건물 외관의 사진을 보고 멈칫했다. 그리곤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 업체명을 확인했다. 분명 사진은 내가 아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명은 생소했다. 약 반년 전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서둘러 짐을 쌌던 그곳이었다. 뭐지? 왜 이름이 다른 거지?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하였다. 아무래도 그날 내가 헛골 본 게 아닌가 보다. 그때 그로저를 나만 본 게 아니었었다. 간판 바꾸면 눈치 못 챌 줄 알지? 닌들은 어디서 보? 남 벽도에서 보. 모르고 반 쫄보들이 여기 이미 소문 다 나서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봐.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의 고정의 컨택이 있었는지 댓글을 읽고 지워진 곳에 대해 항의하는 댓글들도 틈틈이 볼 수 있었고, 그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그 형 역시 알고 있었다. 심지어 업체명을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던 너도 호텔 갔었니? 거기 제일 유명해?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간판만 꺾인 채로. 그동안의 기억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친구에 의해서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일이 기억났다. 시기는 그 모텔을 나와 이틀 뒤 서울로 올라온 뒤였다. 그 당시 살던 집 바로 앞에 친구 녀석이 작은 횟집을 하고 있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게다가 주위에 워낙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매일매일 손님 중 절반은 친구였었다. 물론 나 역시 집 바로 앞이라는 핑계로 매일 밤 들러서 손님이 많을 땐 서빙도 해주고, 배달이 밀리면 대신 배달도 가지고 했었다. 그날 밤 역시 그렇게 친구들 4명과 야외 테이블 하나 잡고 우렁매우탕 하나에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며칠 전 울산에서 있던 그 모텔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다. 평소 내가 그런 경험이 좀 많던지라, 게다가 술을 얼큰하게 먹은 상태라 그런지 애들 반응만 평소보단 조금 더 격했다. 그렇게 빈술병은 들어가다가 그렇게 몇 시간 뒤 술도 어느 정도 버겁겠다. 더 이상 손님도 없는데 오늘은 그만 닫고 해장국집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와 함께 가게 뒷정리를 도와줬다. 이미 오플 때부터 도와주던 터라 따로 지시 없이도 몇몇은 야매 테이블 정리, 또 몇몇은 술병 정리,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리고 정리가 끝날 무렵 화장실을 들렀다. 화장실은 매장 안쪽 한켠에 딸려 있었다. 근데 문이 잠겨인데? 노크를 했더니 욕실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엥? 누구지? 커버 뒤를 돌아보니 야매 테이블 쪽에 4명. 그 집 사장 녀석 하나, 그리고 친구 셋. 아까부터 술잔을 지어리던 멤버가 그대로 있었다. 일단 저 모두가 지금 내 눈앞에 들어오네. 그럼 화장실은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야, 우리 말고 또 누구 왔냐? 어디? 왜? 화장실에 누가 있는데? 타고 뒤를 돌아 노크를 했다. 내가 두드리자마자 다시 들려오는 선명한 노크 소리. 심지어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 모두가 같이 들었다. 뭐요? 누구요 저거? 갑의 주인을 치고러는 순간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밀치더니 곧장 주먹으로 돈을 두들겼다. 그리고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녀석은 눈을 꽉 잡더니 있는 입 꽉 열었다. 하지만 그렇게 열린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흠담하기만 했을 텐데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날 이후로 딱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선뜻 불과 이틀 전 울산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그 순간 약 10초가량 정적이 흘렀다. 마치 1초가 1시간 같았다. 불과 몇십 분 전에 내가 말했던 이야기를 떠올린 친구들 역시 나와 똑같은 검진 표정으로 굳어있을 뿐이었다. 어느 순간 입이 바싹 말려오며 전 앞이 아찔해졌다. 저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들었다. 라이터를 찾는 도중 다 같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하늘색 라이터가 보여서 병실코 집어들었다. 그리고 라이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모텔의 이름을. 시발. 아주 오래전에 내게 연종의 것들에 대해 알려주던 분의 말이 떠올랐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땐 그 자리에서 재빨리 피하고 절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나는 머릿속을 스치는 말과 동시에 그 라이터를 도담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고 우린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정직될 그 점으로 평소보다 빨리 가게 셔터를 내리고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 뒤론 더 이상 단발머리의 여자를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흥국의 어둠에서 전해드린 소름 돋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은 끝이 없고 앞으로도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겪은 두려움이나 소감,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어둠을 조심하세요. 구독을 잊지 마시고 한국의 어둠과 함께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